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마마보이를 제일 극혐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좋고, 효도하는 마음도 좋죠. 그런데 적어도 결혼을 한 이상,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 살 준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엄마가 좋은 거면 도대체 결혼은 왜 했는지 이 세상 마마보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마보이를 싫어하게 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선경아, 내일 뭐해? 우리 동네에 핫한 브런치 카페 생겼는데 먹으러 안 올래? 내가 살게. 나야 좋지. 그런데 우리 저번 주 주말에도 만났는데 이번 주에도 만나도 되는 거야? 너 결혼한 이후로 자주 못 볼까 봐 걱정했는데 어째 싱글 때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 그게 말하자면 사연이 길어. 왜? 무슨 일인데? 네 남편이랑 싸웠어? 그게 아니라 남편이 주말마다 축구 동호회에 나가거든. 그래서 나도 시간이 비니까 너랑 놀까 싶었던 거지. 에이, 난 또 네가 사연이 길다길래 무슨 큰 문제 있는 줄 알았잖아. 그 축구 동호회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그렇지. 말로는 축구하러 간다고는 하는데 돌아오면 땀 냄새 하나도 없고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면 동호회 사람들이랑 먹었다고 하는데 무슨 식당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어버버 하면서 대답을 못 하잖아. 어머머, 너무 이상한데? 네 남편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몰라,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은 아닌 것 같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바람기가 많아서 어머님이랑 내 남편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거든. 지금도 입만 열면 바람 피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싶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바람 펴서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나한테 다 준다는 각서까지 쓰더라니까? 그 정도면 바람은 아닌가 보네. 그럼 진짜로 축구 동호회 나갔는데 네가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어버버 했던 거 아닐까? 그런 거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정 그렇게 궁금하면 남편 뒤라도 밟아보지 그래? 아직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은가 봐.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네. 남편이 주말에 동호회 나가니까 나도 자유시간 생겨서 좋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 우리 내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자. 그래, 좋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 있냐고 놀라서 물어봤더니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오게 됐다면서 제 눈도 못 마주치고 횡설수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마트에서 어머님 만났어. 우리 집에서 1시간 넘는 곳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와 계실 수가 있어? 내가 자기한테 말 안 했나? 우리 엄마 근처로 이사 왔어. 이사를 오셨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어? 짐 정리하느라 바빠서 자기한테 얘기를 못 했나 봐. 포장이사 이삿짐 업체가 짐 정리를 똑바로 안 해놓고 갔길래 그날 내가 정신이 좀 없었거든. 어머님이 이사하시는 날 자기도 갔었어? 도대체 언제? 아, 그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수요일? 그때 자기네 회사 체육대회 한다고 추리닝이랑 운동화 신고 나갔었잖아. 설마 그게 어머님 이사 도와드리려고 나간 거였어? 그랬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도대체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셨으면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리를 왜 나한테 숨겨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데? 내가 남이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안 좋아할까 봐 그랬지. 여자들은 시어머니랑 가까운 곳에 사는 거 안 좋아한다며. 그래서 언제 말할까 눈치 보다가 말을 못 했네. 쏘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사 문제를 나만 쏙 빼놓고 자기랑 어머님만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오늘 마트에서 어머님 만났을 때 나 귀신 본 심정이었다고. 알았어. 기분 풀어. 사실 우리 엄마 이사 온 게 자기한테는 더 좋은 일이야. 내가 엄마 집 안 가고 주말에 자기랑 좀 더 오래 시간 보낼 수 있게 된 거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갔었어? 나는 엄마랑 있어야 회사 스트레스가 풀린단 말이야. 결혼 전에는 주말에 엄마 손 붙잡고 엄마 무릎 베고 누워있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거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는 상상도 못해. 그래서 축구 동호회 간다고 뻥치고 어머님 댁에 갔었다고? 자기 나이가 올해 몇인지 알기나 해? 8살 애도 아니고 38살 먹은 성인이
주말에 엄마랑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엄마랑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거기에 나이 얘기가 왜 나와? 나이 먹으면 엄마가 안 소중해진다는 거야? 8살 때는 엄마고 38살 때는 남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다 큰 성인이 주말마다 엄마 손 붙들고 힐링한다는 거 어쩐지 좀 이상하게 느껴져.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알 바 아냐. 나는 회사 스트레스 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주말 오전에는 엄마 집에 있다가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후회가 됐습니다. 물을 수만 있다면 당장 이 결혼 자체를 무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자기 눈에는 어머님 쓰러지기 직전인 것만 보여? 내가 놀라서 기절하기 직전이라는 생각은 안 해? 나 아침에 너무 놀라서 지금 무슨 정신으로 출근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야. 네가 뭘 놀랐는데?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이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놀래? 어머님이 그 시간에 우리 집에 왜 와 계시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유리컵까지 던졌냐? 너 그 정도면 폭력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한테 그 따위로 행동한 거 용납 못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해? 내가 컵을 던졌다고? 어이가 없네.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컵 떨어뜨리면서 소리 지른 것뿐인데 순식간에 어머님한테 컵 집어던진 못된 며느리로 둔갑해버렸네. 어쨌든 사과해.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너무 놀라서 지금 응급실 왔어. 응급실에 왔다고? 당신 출근 안 했어? 너는 인정머리도 없냐? 엄마가 아픈데 출근을 어떻게 해? 지난주에 내가 위경련으로 응급실 갔을 때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면서 택시 타고 가라고 침대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은 인간이 당신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응급실 가니까 당일 연차를 낸다고?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할 말 없는 줄 아냐? 너무한 건 너야. 어젯밤부터 뉴스에서 태풍 온다고 하루 종일 떠들어댔는데 우리 엄마한테 안전한 우리 집에 와서 계시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우리 엄마 너한테 많이 실망했어. 우리 집은 무슨 태풍 안전지역이야?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동네인데 우리 집에 와 계시라는 얘기를 왜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비 오고 천둥 번개 치는 거 무서워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태풍 오는 날에 어떻게 혼자 계시겠어? 그래서 우리 집에 와 계시라고 한 건데 네가 우리 엄마 보고 소리치고 컵 던지는 바람에 오늘 일정 다 꼬였어. 전부 다 네 책임이야. 시어머니가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신 후 남편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만 챙겼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 눈치 따위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본인 짐을 작은 방에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고 원한다면 내가 빠져줘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게 뭐야? 아, 그거? 우리 엄마가 마을회관 미술 수업 들으면서 그린 그림. 우리 엄마 대박이지. 화가했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액자 말야. 내 눈에 너무 익은데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 액자 아닐 거잖아. 그치? 당신 화장대 서랍에 액자 있길래 그거 꺼내서 썼는데. 왜? 그럼 이거 우리 엄마 영정사진 넣은 액자가 맞다는 거야? 당신이 그걸 손댔어? 내가 그거 신주단지 모시듯이 관리하는 거 알면서? 난 그냥 액자 필요해서 찾다가 거기에 크기 딱 맞는 액자가 있어서 쓴 것뿐인데. 액자 값이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계좌이체 해줄게. 얼만데 그래? 당신 나랑 장난해? 내가 지금 액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 있는 사진은 지금 어딨어? 그거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엄마 영정사진이야. 모르겠는데 버렸나? 뭐라고? 저는 그 길로 뛰쳐나가서 아파트 앞에 버려진 종량제 봉투를 다 열어서 뒤졌고 그중 하나에서 구겨진 저희 엄마 영정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지 엄마가 그린 그림 같지도 않은 낙서를 걸겠다고 우리 엄마 영정사진을 버려버린 그 인간이 인간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무슨 일인데? 할 말 있으니까 웬만하면 일찍 들어오지 그래? 엄마가 번개 치는 거 무섭다고 같이 자달래. 그래서 거기 가서 자고 오겠다고? 응, 날씨 좋아지면 들어갈게. 아예 거기서 영원히 자지 그러냐? 너는 도대체 나랑 결혼을 왜 해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건데. 나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이 먹고 계속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좀 그렇잖아. 어쨌든 결혼은 해야 어른 대접받는 거니까. 당신 영혼은 어머님한테 가 있는데 그냥 나이 찼으니까 나랑 결혼을 했다고? 내가 들어본 말 중 가장 최악의 말이네. 사람 자존심을 이따위로 짓밟고도 네가 정말 잘 사나 보자. 아, 또 왜 이래? 내가 네 액자 함부로 써서 그래? 지금 10만 원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봐. 이 정도면 액자 값으로 차고 넘치지? 진짜 지랄한다. 액자값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냥 위자료 내놔. 뭐? 위자료? 그래. 이혼해줄 테니까 네 엄마랑 살아. 너는 위자료나 내놓고 꺼지란 말이야. 자기야, 내가 뭘 했다고 이혼을 당해야 해? 내가 바람을 폈어? 아니면 당신을 때렸어? 월급 제때 갖다 주고 가장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다 했는데 뭐? 이혼? 정말 나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너랑 네 엄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야. 네 엄마가 그린 그지 같은 그림 걸겠다고 우리 엄마 영정사진 버린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보도록 하자. 그거 영정사진이었냐? 그러게 나처럼 엄마 살아있을 때 잘했어야지. 꼭 생전에 불효한 인간들이 엄마 죽고 나서 쓸데없는 유품에 집착하더라. 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화내지 말고 그냥 좀 넘어가자. 이런 일로 이혼 얘기 나오는 거 너무 황당하단 말이야. 난 당신이랑은 결혼 깰 생각 없어. 나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1분 1초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는 내가 만나본 최악의 마마보이이고 최고로 이기적인 인간이야. 네 실체 확실히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 나 너랑 무조건 이혼할 거야.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채 본인 엄마만 챙긴 증거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제 쪽에 유리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혼할 거면 곱게 나갈 것이지. 우리 현우 돈까지 뜯어가야겠냐고. 그 인간이 가정에 충실하고 어떠한 이혼 유책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위자료 액수가 적어지겠죠. 그런데 가정이 아니라 어머님한테만 충실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이혼 소송은 취소해라, 응?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이렇게까지 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단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부부였던 적이 없어요.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어머님의 아들이었을 뿐이지 제 남편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현우가 이제 너한테 잘하겠대. 많이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말조차도 어머님 입통해서 하는 게 정말로 그 인간 답네요. 평생을 쭈구리처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그런 인간 제 남편 아니에요. 어머님이 알아서 데리고 사시던가 버리시던가 맘대로 하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난 덕분에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싱글이 되었고 앞으로 누굴 만나볼 생각은 잘 안 든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만나본 최악의 마마보이가 누구였나요? 저에게는 이혼하는 순간조차 어머님 입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전 남편이 제 인생 최악의 마마보이 1위랍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사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다들 저를 보면 한국이 그립지 않냐고 미국 살기가 힘들겠다고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시모 때문이에요. 시모와 저 사이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로 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자기가 장남이기도 하고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우리 엄마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아. 자기한테 다 말할 수 없지만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거든. 사건 사고 없는 집안이 어딨어.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지. 엄마가 약간 돈 개념이 희박해서 이제 우리랑 사니까 별일이야 없겠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한 채는 남겨놓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그 정도면 대단하신 거지. 어머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어. 사실 이건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가 엄마 모시게 되면 그 아파트는 우리한테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어.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말야. 기대를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어쨌든 나도 동생이 있잖아. 우리 엄마가 사실 내 동생을 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말로는 그 아파트 우리 준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야. 그래. 사실 나도 별 기대는 안 해.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님 모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장남이랑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서 승낙한 거지. 이 세상에 자기처럼 착한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자기를 만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에이, 왜 그래, 새삼스럽게. 저는 신혼 초부터 남편과 상의하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든 일이 될 거란 걸 모르고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저희 엄마 사이에 있었던 고부 갈등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언제나 현명하게 처신했고 할머니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분이어서 갈등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어요. 어린 제 입장에서는 3대가 함께 산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하면 곧 저희 부부의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와 사는 경험이 좋을 것 같아 흔쾌히 어머님을 모시는 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다음 달에 우리 동창회 모임에서 미국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나 500만 원만 빌려주렴. 어머님, 갑자기 500만 원이란요. 그렇게 큰 돈은 저한테 없어요. 창규가 너한테 돈 관리 전부 맡긴다며. 그 돈 나 좀 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 돈은 저희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에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니들 돈 떼먹는다고 했어? 잠깐 쓰고 돌려준다니까. 그깟 500만 원 갖고 왜 이렇게 생색이야? 창규 씨랑 먼저 상의해 볼게요.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아가, 서진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엄마야, 엄마. 그런데 내가 500만 원 달라는데도 네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야겠어? 나중에 곤란한 일 안 생기게 내가 금방 갚을 거니까 얼른 입금하도록 해. 어머님, 그래도요. 이게 그래도 말대꾸야. 너 내 아파트 받기 싫어? 네? 갑자기 아파트 얘기는 왜 꺼내세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를 잘 모신다는 전제하에 아파트 줄 거라고. 이딴 식으로 나 찬밥 취급하면 아파트 없어. 너네한테 안 줄 거라고.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쑥불쑥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하셨고, 제가 돈 빌려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파트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드려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아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무슨 돈인지 말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드린 적이 꽤 많았습니다. 아가, 어젯밤에 내가 주차하다가 옆 차를 긁었지 뭐니. 그 차 주인이 200만 원만 주면 합의해준다는데 내가 다음 달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주렴.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갚는다고 하시고 안 갚으신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저도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아범한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무슨 소리야? 창규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너와 나 사이의 거래야. 내가 너한테 잠깐 돈 빌려 쓰는 것뿐인데 그걸 왜 창규한테 다 일러 바치니? 어머니, 그 정도 현금도 없으셔서 저한테 돈 빌리시고 못 갚으실 정도면 아파트 팔아서 생활비로 쓰세요. 나중에 저희한테 그 아파트 안 주셔도 되니까요. 그건 싫다. 그 아파트야말로 나한테 있어서는 보물이지. 아파트 하나 있어서 내가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는 건데 팔긴 왜 팔아? 얼른 돈이나 빌려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빌려가신 돈도 얼른 전부 갚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파트 값에 비하면 푼돈도 아닌 걸로 난리는. 더럽고 치사해서 갚을 거야. 저는 10년 동안 가랑비에 5천 낸 줄 모르게 어머님에게 돈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진아, 너희 시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니? 너희랑 같이 사는 거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도통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갑자기 연락 와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억만 빌려달라는 거야.
1억이라는 얘기 듣고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 아빠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래. 사실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녀 사이에 비밀 만드는 게 찜찜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 말로는 너한테 이미 아파트 주기로 했다면서 본인한테 1억 정도는 빌려줘도 큰 손해는 아닐 거라던데? 어떻게 아빠한테도 말하는 패턴이 똑같을 수 있죠? 저한테도 맨날 아파트 줄 거라면서 그거에 비하면 본인이 빌려가는 돈은 푼돈이라면서 항상 떳떳하게 제 돈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너한테도 돈을 빌려가셨단 말이냐? 1억처럼 큰 돈은 아니에요. 어쩔 땐 100만 원, 어쩔 땐 10만 원이기도 했고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게 10년 동안 쌓이니 꽤 큰 돈이네요. 그런데 아빠한테까지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 안 되겠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친구 만나러 나왔다. 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 짠돌이 영감탱이가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짠돌이 영감탱이란요. 니네 아빠 돈 있는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깟 1억 주기 싫다고 온갖 핑계 다 붙여서 구구절절 변명하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 했다. 퇴. 더럽고 치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쪽은 어머님이 아니라 제 쪽이죠. 그동안 저한테도 그렇게 돈 뜯어가시더니 이번에는 저희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잖아요. 됐고 긴 말 하기 싫다. 나 너네 집에서 나갈 거야.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없는 줄 알아. 네가 하는 거 봐서 넘겨주려고 했더니 너는 안 되겠어. 나 우리 둘째 진균의 집에 가서 살 거다. 도련님 결혼도 안 하셔서 같이 살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진규 곧 결혼할 거다. 너보다 참하고 예쁜 애랑. 그러니까 넌 이제 필요 없어. 아파트 받겠다는 기대 접고 넌 그냥 꺼지라는 소리다. 알고 보니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어머님은 자신과 함께 살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하며 합가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본인을 케어한 제 정성과 노력을 이렇게 짓밟는 시어머니의 인성 때문에 완이 벙벙했습니다. 서진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희 시어머니 아무래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구나. 그 아파트 말야 사실은 있지도 않은 거였어. 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아는 사람 시켜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너랑 같이 살고 나서 5년 후에 아파트는 팔아치웠다는구나. 뭐라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저한테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자꾸 돈 빌려달란 얘기 뿐이었단 말이에요. 맨날 친구들 만나면서 호캉스하고 골프 치는데 거의 다 탕진했다는구나. 그래놓고는 너한테 아파트 주겠다는 말로 협박하는 거였어.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10년이나 속았다니 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다. 어차피 아파트 받자고 시어머니 모신 건 아니잖니. 아파트는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했던 거지. 그건 그렇지만 아빠가 걱정하는 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가 정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식과 며느리에게 권력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시어머니와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이가 해외 발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거 참 잘 됐구나. 너도 해외 생활하는 거 꿈이었잖니. 어머님 때문에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이렇게 어머님 쪽에서 먼저 제 뒤통수를 때려주니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빠는 언제나 우리 딸 편이야.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저희 시모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나자 저는 배신감 때문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제가 연락드려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동서,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아파트 때문에 그러죠. 저 때문에 괜히 형님이 어머님 아파트 못 받게 된 걸까봐 제가 형님 볼낯이 없는걸요. 그 아파트? 그 아파트에 관해서라면 나도 할 말이 많지. 사실은 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5년 동안 자기 모시면 전 재산 주시겠대요. 부럽죠? 전 재산? 그 노인네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형님 모르셨어요? 어머님 현금으로 10억 정도 있으시다던데. 모르셨구나. 하긴 얼마나 개차반으로 모셨길래 10년을 모시고 아무것도 못 받으신 건지.
제가 형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동서 정신 차려. 그 거지 기생충 같은 노인데 평생 모셔봐라. 아파트가 나오나. 네? 뭐라고요? 어머님 아파트 안 갖고 계셔. 진즉 팔아먹고 돈도 다 써버리셨대. 현금으로 10억? 웃기고 있네. 돈 없어서 맨날 나한테 돈 빌리시거든. 내 말 못 믿겠으면 동서가 알아서 조사해보든가. 나도 이런 말 굳이 동서한테 해줄 필요 없는데 동서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해주는 거야. 저는 동서에게 어머님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고 동서는 그 길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진규 파혼하게 만들어? 저는 파혼하라고 한 적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한 것뿐이죠.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그래? 어머님은 이미 아파트를 갖고 계시지 않다고 했죠. 현금 자산 10억도 다 뻥이라고요. 야, 네가 뭔데 남의 재산에 대해 떠들고 다녀.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조신하게 처박혀 있을 일이지.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서 우리 아들 파혼을 시켜?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돈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고요.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곧 갚을 거야. 그 얘기만 10년째예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돈 빌려가신 거 그이한테도 다 말했으니 그렇게 아세요.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 어머님도 약속 안 지키면서 왜 저한테만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참, 그이 해외 발령 신청서 냈어요. 저희 미국 갈 거예요. 잠깐만. 그럼 나는 누구랑 살라는 거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도망간 예비동서 다시 붙잡아 오시던지 도련님이랑 단둘이 오손도손 살면 되겠네요. 어쨌든 저랑 아범은 더 이상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수 없으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아가, 아파트에 대해 거짓말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끝까지 나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잖니. 싫은데요? 저도 이제 약속 안 지키고 막 살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께 작별을 구하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생활이 5년째. 남편은 시모랑 같이 안 사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아예 영구 이민까지 계획 중이랍니다. 저도 대찬성이고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왜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변 교민들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들려드리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평생 이런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보낼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저와 남편은 대기업 사내 커플입니다. 제 연봉과 회사 내 평가는 절대 남편한테 뒤처지지 않고 개인 능력만 보자면 제 쪽이 월등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 한돈을 모으고 불려서 결혼 당시 남편보다 자산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신혼여행 견적 뽑아봤어. 지구상에서 나만큼 유럽 여행 저렴하게 가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밤새 가며 찾아낸 초저가 루트 보라고. 초저가 루트로 짠 건 고마운데 이렇게 저가 항공 타고 밤새 가며 이동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숙소도 이렇게 시내에서 멀고 싼 데로만 다니면 너무 피곤해서 관광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싫다고?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니까 돈 조금만 더 써서라도 괜찮은 호텔 묵으면 어떨까? 저가 항공 타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견뎌볼게. 침대랑 화장실만 있으면 되는 거지 비싼 호텔에 왜 가야 해? 쓸데없는 데다 돈 낭비하는 게 제일 싫어. 돈 아끼는 건 좋지만 인생이 전부 돈으로만 계산되는 건 아니잖아. 자기 그런 사고방식 도통 이해가 안 가.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해? 어제 자기가 말한 결혼식 한복 말야. 그것도 난 결사반대야. 어제는 생각해보겠다며. 갑자기 왜 안 된다는 건데. 자기가 실망할까봐 차마 말 못했는데. 나는 결혼식 때 한복 맞추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복을 나 좋으라고 입어? 집안 어르신들 보기 좋으라고 입는 거잖아. 결혼식 때도 입고 천명절 때도 입으면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자기가 명절에 한복을 입든 추리닝을 입든 간섭할 분 아니니까 우리 엄마 핑계대고 한복 맞출 생각하지 마.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돈 말고 다른 것들 다 무시하고 살면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난 자신 있어. 돈이 최고고 다른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당신한테 맞춰주지 뭐. 당신한테 맞춰주다가 어머님 비위 거슬리는 행동하게 되더라도 절대 내 탓 아니야. 무조건 당신 탓이야. 우리 엄마 그렇게 꼰대 같은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머님이 나한테 갑질하면 나도 참지 않을 거야. 솔직히 우리 신혼집도 거의 내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런데 시집살이까지 당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절대 그럴 리 없거든요. 만약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갑질하면 딱 3번만 참아.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랑 모른 척하고 살아도 상관 안 할 테니까. 오케이, 약속한 거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가성비충이었습니다. 뭐만 하면 돈돈돈거리면서 결혼 생활의 낭만과 환상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현실적인 인간이라 딱 하나 좋았던 점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본인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저에게 그 부분은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점이었죠. 다만 제가 많은 돈을 들고 왔다고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시댁에는 남편 돈과 은행 대출로만 집을 마련했다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가성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아가, 좋은 소식 없니? 임신 소식 말이야. 어머님, 저희 이제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 됐어요. 그렇게 여유 부리는 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 네 나이가 30 중반인데 언제까지 여유 부릴래? 아들 2명 낳으려면 지금부터 노력해도 시간이 없어. 아들 2명이요? 저희 아들 딸 구분 없이 1명만 낳을 건데요. 아들, 딸 구분을 왜 안 해? 난 무조건 손자 2이어야 해. 그 이상은 가능해도 그 이하는 안 돼. 낳더라도 제가 낳는 건데 어머님이 왜 그러세요? 안씨 집안 맏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무조건 내 말에 따라야 한다. 내 말이 법이고 진리야. 올해 안에 아들 소식 없으면 난임 병원에 입원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거라. 난임병원에 입원을 왜 해요? 사사건건 내 말에 토다는 것도 맘에 안 들어. 하여튼 너는 맏며느리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 앞으로 두고 보자꾸나. 자기야,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 엄마랑 연락한 거 맞아? 엄마 이럴 분이 아니신데. 카톡 프사봐봐. 어머님 맞잖아. 나도 너무 깜짝 놀라서 여러 번 확인했어. 어머님 정말 나이스한 분이셨는데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나도 몰라. 웬 아들 2명? 나는 딸 갖고 싶은데. 아들은 돈 많이 들어서 싫단 말이야. 아들한테 집 한 채씩 해주고 나면 우리 살림 다 거덜나겠어. 자기도 그만 좀 해. 자기 와이프가 어머님한테 아들 낳는 문제로 시집살이 당했는데도 돈 얘기가 나와?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난 돈만 아낄 수 있다면 딩크도 나쁘지 않아. 어머님은 시집살이, 자기는 입만 열면 돈돈돈.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자기가 분명히 3번만 참으라고 했지? 나 지금 시집살이 1번 참은 거야. 우리 엄마 오늘 잠깐 예민했나 봐. 내가 엄마랑 대화해볼게. 하지 마. 내가 자기한테 일러 바친 거 알면 더 화내실 수 있어.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해. 그렇게 그 문제는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다른 문제로 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바본 줄 아니? 어디서 나를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야?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나랑 친한 인테리어 사장님이 있는데 지금 너네 집 보고 나오는 길이다. 신혼집 리모델링이랑 가구들 아주 싸구려로만 떡칠을 해놨더라. 저희 집에 다녀가셨다고요? 비번은 어떻게 아셨는데요? 니네가 안 알려줘도 다 들어가는 방법이 있단다. 저번에 네가 누를 때 옆에서 봤지. 그렇다고 저희 없는 집에 맘대로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랑요. 아무리 봐도 집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서 말야. 같이 갔던 사장님 말로는 집 전체에 가성비 자재들만 쓰고 돈 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수준이라더라. 그게 집 구하느라 인테리어나 가구에 쓸 돈이 많지 않아서요. 집은 우리 아들이 구했는데 너는 싸구려 인테리어로 입 닦았다는 소리구나. 같은 대기업 직원이라면서 여태까지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 내가 너처럼 거지 같은 며느리 보려고 우리 귀한 아들 장가도 안 보내고 여태 끼고 살았는 줄 알아? 제가 거지 같은 며느리라고요?
나이도 많아서 애도 못 낳고 돈도 없이 몸만 달랑 시집 온 게 거지 같은 며느리가 아니고 뭐냐? 어머님,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임신 소식이라도 전해주던가. 돈 팍팍 발라서 고급지게 인테리어라도 해놓던가. 그게 아니면 나이라도 어려야지.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 것도 맘에 안 들어. 그 나이까지 뭐 하다가 다 늙어서 시집을 온 건지 원.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시어머니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에 싸구려 자재만 쓴 건 남편이 우겨서 가성비 인테리어를 고집했기 때문인데 어머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트집만 잡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딱 보니 남편은 그동안 본인의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고 어머님은 그렇게 무심한 아들에 대한 보상심리로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딱 끼어서 동네북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 후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그날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매우 불안했습니다. 자기야, 명절 때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그런데 인터넷으로 옷 좀 주문할까? 세일하는 걸로 살게. 자기가 꽃가운 입는 어린애도 아니고 명절에 옷을 왜 사? 그냥 있는 거 입어. 입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한복 하나 맞추자니까 그것도 자기가 싫다며. 자기 회사 갈 때 입는 검정 슬랙스랑 자주 입는 베이지색 셔츠 그거 입어. 그건 너무 새색시 느낌이 안 나잖아. 새색시 느낌 내면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명절 핑계로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그거 입어. 이번 명절에 어머님이랑 부딪히기 싫단 말야. 혹여나 의상 문제로 트집 잡힐까봐 겁도 나고. 임신 문제, 혼수 문제 지나갔으면 끝이야. 우리 엄마가 며느리 옷 입은 걸로 트집 잡을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뭐 입고 왔는지 기억도 못해. 알겠어. 자기 말대로 할게. 대신 문제 생기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알았다고. 저는 제가 가진 옷 중 최대한 깔끔한 옷을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저를 본 어머님은 얼굴이 일그러지시더니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했던 제 핸드폰에 대화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아주 정신줄을 놨더구나.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면 직접 보고하세요. 왜 방에 들어가셔서 이러시는 건지. 너희 시아버지 들을까봐 그런다. 명절에 큰 소리 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런데 도저히 내가 못 참겠어서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너 대가리에 총 맞았니? 명절에 감히 한복을 안 입고 와? 네가 그러고도 안씨 가문 맏며느리냐? 한복 못 챙긴 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치만 수혁 씨가 한복 맞추는 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공부만 하고 바깥을 하는 애가 뭘 알아. 네가 알아서 한복 챙겨 입고 왔었어야지. 저도 공부 열심히 했고요. 수혁 씨가 하는 일,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제가 모자란 게 뭐길래 저만 미워하세요? 너의 그 건방진 태도가 싫다는 거야. 돈도 없는 게 자존심만 살아서 시댁 무시하는 게 딱 보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돈도 없이 결혼한 게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니. 내가 지금도 우리 수혁이 생각만 하면 아까워서 잠이 안 와. 어쩌다 너처럼 돈도 없고 나이 많은 애랑 결혼을 했는지. 아이고 세상에. 저는 제가 훨씬 아깝다고 생각해요. 수혁 씨가 다시 태어나도 저보다 더 잘난 여자는 못 만날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아예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 진심이세요? 그래, 이혼 얘기 나오니까 이제야 좀 쫄리나 보구나. 수혁이 덕분에 그렇게 멀쩡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이혼하면 너 개털이잖아.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하고 납작 엎드리면 니네 이혼은 다시 생각해볼게. 사과해 얼른. 안 그러면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신혼집에서도 쫓겨나는 거야. 사과는 안 할 거고요. 감사 인사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반응이 왜 이래? 내가 너네 이혼시킨다는데 겁이 안 나? 제가 왜 겁이 안 나는지는 어머님의 잘난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나가서 호캉스 즐길게요.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제 짐을 들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아버지와 바둑을 두던 남편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저를 따라왔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시어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늘 일은 내가 엄마를 대신해 사과할게. 사과할 거 없고 자기가 한 약속 지켜. 난 분명히 3번 참았고 더 이상 다음 기회는 없다는 거
기억하지? 응, 기억해. 앞으로 명절 때마다 나는 호텔 가거나 해외여행 갈 거야. 자기는 날 따라오던지 시댁 가던지 알아서 해. 관여 안 할 거니까. 알았어. 근데 여행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게. 내가 돈 쓰는 데 있어서 왈가왈부하지 마. 내가 낭비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신보다 돈 많이 모아서 결혼한 거면 내 능력은 검증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요즘 경제도 안 좋으니까. 당신은 30년 넘게 같이 산 당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잖아. 자기 말대로 전부 믿고 따랐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내가 돈 쓰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싶으면 당신 용돈이나 아껴. 알았어.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가 자기랑 통화하고 싶대.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집 사는데 돈 많이 보탠 거 왜 말 안 했냐고. 내가 화 풀리면 연락할 테니까 절대 먼저 연락하시는 일 없도록 해줘. 나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 어머님만 떠올리면 자꾸 이혼 얘기가 생각나서 말야. 안 돼,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엄마가 자기한테 연락 먼저 못하게 할 테니까 이혼 얘기는 머릿속에서 지워줘. 제발 부탁이야.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알았어. 정말 고마워. 난 자기뿐이야. 그 이후로 저는 아주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입만 열면 돈돈거리던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제 앞에서는 길을 못 펴고 시집살이 시키던 시어머니도 저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랑도 화해를 해야 할 테지만 저는 지금의 이 평화가 좋아서 이 균형을 깨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평생 시어머니랑 연락 끊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결혼 선배님들께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